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죽은 영화 살리기 12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가정법 과거하고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가정법 과거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면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글쎄 과연 그럴까요? 뭔가 조금 부족하게 알고 있는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1번 가정법 과거는 내용이 현재 사실이 반대죠. 따라서 가정법 과거의 문제가 만나면 우리말로 번역할 적에 현재로 번역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그 다음 중요한 건요. 가정법 과거의 형태입니다. 근데 가정법 과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하고 마찬가지로 if가 붙어있는 쪽에 조건절 그리고 if가 붙어있지 않은 쪽에 귀결절 이걸 꼭 구별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법 과거의 조건절은 if의 뒤에 주어의 뒤에 동사를 과거형으로 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법 과거의 조건절 속에 써야 할 동사 go이면 고의 과거인 went라고 쓰면 끝나고 가정법 과거의 조건절 속에 써야 할 동사가 have 동사이면 have 동사의 과거인 had라고 쓰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단 가정법 과거의 조건절 속에 써야 할 동사가 비동사일 적에는 이건 무조건 were입니다. 주어의 인칭과 수에 관계없어요. 가정법 과거의 조건절 속에 써야 할 동사가 비동사이면 무조건 were라고 그런다. were. 주어의 인칭과 수에 관계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 가정법 과거의 귀결절 가정법 과거의 귀결절은 주어의 뒤에 would 또는 should 또는 could 또는 might 넷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아무렇게나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의미에 따라 합당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동사의 원형을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would do 또는 should do 또는 could do 또는 might do 넷 중에서 하나를 합당하게 선택해야 되겠는데 자, 그 기준을 과연 알고 있습니까? 이 기준이 중요한 거죠. 이거는 would는 will의 과거형이고 should는 shall의 과거형이죠. could는 can의 과거형이고 might는 may의 과거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will, shall, can, may의 뜻에 따라서 would를 쓸 것인지 should를 쓸 것인지 아니면 could를 쓸 것인지 아니면 might를 쓸 것인지를 선택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can하고 may는요. 이거는 뭐 간단합니다. can은 뭐뭐 할 수 있다 가능성을 뜻하고 may는 뭐뭐 할지도 모른다 추측을 의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can의 과거인 could는 이건 할 수 있을 텐데 가능성을 뜻할 때 쓰면 되겠고 may의 과거인 might를 이용해서 might do 이것은 뭐뭐 할지도 모른다란 추측의 의미일 때 쓰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문제가 되는 거는 would를 쓸 거냐 should를 쓸 거냐인데 이거는 will, shall의 용법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즉 단순 미래이냐 아니면 의지 미래이냐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가정법 과거를 공부하고 있는데 단순 미래 전체 다하고 의지 미래 전체 다를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오늘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자, 주어가 1인칭 I 일적에 I 다음에 will을 쓰면은 나는 뭐뭐 하겠다. 이것은 I의 의지를 나타내는 의지 미래죠. 그 다음에 I 다음에 shall을 쓰면은 이거는 I의 의지와 무관한 단순한 미래 일적에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I will go there. 나는 거기에 가겠다. 가고 안 가고가 나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거죠. 그렇죠? 또 그다음 I shall은 뭘까요? 내 나이가 금년에 18살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내년에 나는 19살이 될 텐데 이것은 I의 의지와 무관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I shall을 써가지고 I shall be 19 years old next year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래요? 자, 그러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하는 기준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will, shall, can, may의 과거형이니까 would를 쓸 것인지 should를 쓸 것인지 could를 쓸 것인지 might를 쓸 것인지는 각각 will, shall, can, may의 뜻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연습해 보겠습니다. 연습을 하면 확실하게 차이점을 알 수 있죠. 1번의 작은 1번 내가 한 마리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텐데 이건 현재 사실이 반대죠. 현재의 사실은 뭡니까? 내가 한 마리 새가 아니기 때문에 너에게 날아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마리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텐데 라는 건 현재 사실이 반대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의 문장을 쓰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if I be a bird 이때 be에 적당한 꼴 가정법 과거의 조건요 속에 써야 할 동사 비동사이면 주어의 인칭과 관계없이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한 마리 새라면 if I were a bird 근데 이때 if를 생략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대해서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되겠습니다. if를 생략하면 주어와 동사를 뒤집어 엎어서 표현하면 돼요. 즉 if를 생략하고 주어와 동사를 뒤집어 엎어서 were I a bird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 가정법 과거 귀결절 I, would, should, could, might 중에서 한 가지 선택해야 되겠는데 그 다음은 fly to you가 연결되겠죠. 자, 이거 우리말 뜻이 뭡니까? 나는 너에게 날아갈 텐데 라는 것은 I의 의지를 나타내겠죠. 그렇죠? 그럼 I의 의지는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했죠. I 다음에 will을 연결시킨다. 따라서 will의 과거형인 would를 선택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I would fly to you.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내가 한 마리 새라면 너에게까지는 1번하고 똑같습니다. 마지막이 달라졌어요. 1번은 날아갈 텐데 이제 지금은 날아갈 수 있을 텐데 자, 이거는 가능성이죠. 가능성. 그럼 가능성일 적엔 can을 쓴다 그랬어요. 따라서 can의 과거형인 could를 선택하면 되겠네요. 자, 한번 읽어볼까?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o you. 좋습니다. 자, 그 다음 23페이지예요. 2번의 작은 1번 나에게 돈이 많다면 저 반지 살 텐데 이거 역시 현재 사실이 반대이니까 가정법 과거의 문장을 쓰면 되겠는데 자, 조건절 if I have much money have에 적당한 꼴. 자, 가정법 과거의 조건절은 if의 뒤에 주어의 뒤에 동사를 과거용으로 쓰는 거니까 had가 정답이죠. 나한테 돈이 많다면 if I had much money 근데 여기서 if를 생략하면 if를 생략하는 대신 주어와 동사를 뒤집어 엎어서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had I much money. 그 다음 가정법 과거 귀결절 I would buy the ring. would를 쓸 거냐? I should buy the ring. should를 쓸 거냐? I could buy the ring. could를 쓸 거냐? 아니면 I might buy the ring. might를 쓸 거냐? 이거는 우리말 뜻이 뭐죠? 저 반지 살 텐데라는 것은 I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네요. 따라서 I 다음에 will을 연결시키는 게 의지미래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will의 과거형인 would를 정답으로 선택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I would buy the ring. 나는 저 반지를 살 텐데. 그 다음 작은 2번 나에게 돈이 많다면 저 반지를까지는 똑같은데 마지막에 살 텐데가 아니고 살 수 있을 텐데 가능성을 뜻하고 있죠. 그러니까 can의 과거형인 could를 이용해서 I could buy the ring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그 다음 물음 괄호 안에 동사의 발음구로 정하시오. Be you in my place. 자, 첫 보는 순간 이건 if가 생략되어 있죠. 자네가 내 처지라면 자네가 내 입장이라면 if를 집어넣어서 표현하면
If you were in my place 이렇게 되겠네요. If you were in my place. 근데 이때 if로 생략했으니까 were in my place. 그렇죠? were in my place. 자네가 내 입장이라면, 자네가 내 처지라면 what would you do? 어떻게 하겠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때 시험 문제는 what will you do? will을 써놓으면 이건 안 되죠? What would you do? will의 과거인 would를 써야 되겠네요.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가정법 과거에 대한 공부를 다 끝내고 자, 이번엔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공부하기 전에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한 공부의 방법은 가정법 과거로 공부한 방법하고 방법이 똑같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 완료는 내용이 과거 사실이 반대죠. 따라서 가정법 과거 완료의 문자를 만나면 우리말로 번역할 적에 당연히 과거로 번역해야 되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그 내용이 과거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그 다음 가정법 과거 완료에 if가 붙는 쪽에 조건절,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를 과거 완료형으로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정법 과거 완료의 조건절 속에 써야 할 동사 go이면 go의 과거 완료형인 had gone 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또 그 다음 가정법 과거 완료의 조건절 속에 써야 할 동사가 have 동사이면 have 동사의 과거 완료형 어떻게 되죠? had. 또 가정법 과거 완료의 조건절 속에 써야 할 동사가 비동사이면 비동사의 과거 완료형인 had been이라고 쓰면 끝나는 거예요. 간단하죠, 뭐. 그 다음 가정법 과거 완료의 귀결절 또한 주어의 다음에 would 아니면 should 아니면 could 아니면 might 아니면 네 개 중에 한 가지 선택하고 의미에 따라 합당하게 그 뒤에 have done을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가지 would have done, should have done, could have done, might have done. 근데 선택하는 기준은 아까 가정법 과거의 조건절 속에 써야 할 조동사의 선택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could have done은 뭘까요? could have done은 할 수 있었을 텐데 물론 이거는 가능성을 뜻하는 표현이 되겠고요. 또 might have done은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자, 이건 추측을 나타낼 적에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would have done 이거는 will에서 would have done을 쓰게 해두는 거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I에 대한 의지매일 적엔 I will이라 그랬으니까 의지매일이면 would have done이 되겠고 I에 대한 의지와 무관한 단순 미래이면 I shall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는 should have done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연습해 볼까요? 1번의 작은 1번 내가 한 마리 새였다 하면 너에게 날아갔을 텐데 자, 우선 날다, 나르다, fly 의 과거는 flew 그 다음 과거분사는 flown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내가 한 마리 새였더라면 너에게 날아갔을 텐데라는 건 과거 사실이 반대죠. 그러므로 가정법 과거 완료의 문장을 사용하면 되겠는데 if I be aboard 조건절이죠. 비동사에 적당한 꼴 그거야 비동사의 과거 완료용 had been 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If I had been aboard 근데 if로 생략하면 if로 생략하는 대신 주어와 동사를 뒤집어 엎어서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had I been aboard 이렇게 되겠네요. had I been aboard 그 다음 가정법 과거 완료 규결절 I would 또는 should 또는 could 또는 might 중에서 한 가지 선택하고 have flown to you가 그 뒤에 연결되는데 나는 너에게 날아갔을 텐데라는 건 뭘까요? I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죠.
그럼 I에 대한 의지면은 I 다음에 will을 연결시키죠. 따라서 will의 과거형인 would가 들어가 있는 I would have flown to you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작은 2번. 내가 한 마리 세웠더라면 너에게 날아갈 수 있었을 텐데. 이거는 I의 의지가 아니고 이건 가능성이죠. 가능성. 따라서 can의 과거인 could를 이용해서 I could have flown to you 이렇게 되겠네요. I could have flown to you. 그렇죠? 물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If I had been a bird, I could have flown to you. 좋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 25페이지. 2번의 작은 1번. 나에게 돈이 많았다면 저 반지를 샀을 텐데. 사다. 현재 과거 과거분사가 다음과 같이 되죠. buy, bought, bought. 자, 그럼 if I have much money, have에 적당한 꼴. 그거의 have의 과거 완료형인 had had라고 쓰면 되겠네요. If I had had much money. 이때 if를 생략하면 if를 생략하고 그 대신 주어와 동사를 뒤집어 엎어서 표현한다. 그러니까 if를 생략하면 had I had much money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가정법 과거와 규결절 would를 쓸 거냐 should를 쓸 거냐 could를 쓸 거냐 might를 쓸 거냐 그거는 나는 저 반지를 샀을 텐데 라는 건 I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I 다음에 will을 연결시킨다 그랬어요. 따라서 will의 과거형인 would가 들어가 있는 I would have bought the ring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 작은 2번 나에게 돈이 많았다면 저 반지를까지는 1번과 똑같은데 마지막이 샀을 텐데가 아니라 살 수 있었을 텐데 가능성으로 뜻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can의 과거형인 could를 이용해서 I could have bought the ring 이렇게 표현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괄호 안의 동사를 적당꼴로 바꿔라. If I walk more slowly, I might miss the train. walk의 적당꼴 어떻게 해주느냐라는 질문인데 가만히 보니까 I might miss the train. might miss가 가정법 과거 완료의 규결조 속에 쓰이는 표현이네요. 나는 저 기차를 놓쳤을지도 모른다. 우리말 뜻이 추측이에요. 그렇죠? 한 번 더. 나는 그 기차를 놓쳤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if 야는 가정법 과거 완료의 조건절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 조건절은 if 뒤에 주어 뒤에 동사의 과거 완료형을 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work의 과거 완료형인 had worked를 쓰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If I had walked more slowly 내가 더 천천히 걸었더라면 I might miss the train 나는 그 기차를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2번째 시간을 다 끝내도록 하는데 오늘 공부한 건 가정법 과거하고 가정법 과거 완료의 내용과 형태입니다. 내용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가정법 과거의 조건절과 가정법 과거 완료의 조건절 속에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하는 기준 이게 중요한 것이었죠. 그 점만 명심하시면서 정리를 잘 해주시면 모든 게 깨끗이 끝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13번째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